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에 가장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민식이법 재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또 이 관련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 약 3건의 관련 사고가 있었죠. 이 처벌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또 이 진행 과정에 대한 것들도 이 국민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민식이법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국회를 통과를 하면서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 사고는 사회적 휴위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국민적 관심이 높아서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민식이법 개정안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관련 안전시설 강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또 이 과속 무인 단속키 설치, 또 과속 방지턱 설치라든지 다양한 안전시설 강화에 초점을 첫 번째로 맞췄고요. 두 번째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가중 처벌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이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중 처벌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양형 기준을 보게 되면 상당히 두려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을 해서 이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고요.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형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논란이 많은 이유가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에서 과실치사를 일으켰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마약을 제조 및 판매를 한다든지 등 이런 어떤 양형 기준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흉악범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거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36만 명 이상이 청원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한 가중 처벌 조항인 양형 기준을 좀 맞춰달라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시게 되면 국민이 얼마나 우려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국의 16,000여 군데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하는 앱을 개발해서 이미 활용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가 들어갈 때는 차를 들고 뛰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얼마큼 심각한지 이 차량 자체를 운행을 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우려사항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된 민식이법 재개정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통사고에 관련된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법적으로 구속을 시킨다든지 또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해서 무리하게 법적 적용을 통해서 즉 채찍을 통해서 이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가장 후진적이고 낙후된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 관련 법이 잘 되는 이유는요, 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어릴 때부터의 교육을 통해서 운전자가 좀 더 조심을 하고 자정적인 기능을 통해서 훨씬 더 어린이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이런 운전 방법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민식이법의 재개정은 양형 기준을 낮추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선진국을 통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부 국가에서는요, 어린이 보호구역 꼭 300m가 아니어도 되죠. 주변 환경 조건을 봐가지고요, 필요하면은요 아예 장벽을 싸서 아예 자동차가 진입 못하게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 같은데 아예 이 보행 통로를 전체를 만들어서 차가 다니지 않다 보니까 어린이 보행 천국이 되겠죠. 이런 지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예 차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도로의 폭을 좁게 만들고 지그재그 형태로 만들어서 속도를 낮추게 만드는 것이죠. 또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도 중요하지만 또 세계에서 국내에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바로 과속 방지턱이죠. 과속 방지턱을 필요 없는 곳은 없애도록 하고요. 이렇게 필요한 곳은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서 아예 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을 하면은 속도를 못 내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운전자가 자진해서 자정적인 기능도 중요하고 아예 안전 기준을 통해서 속도를 내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죠. 또는 예를 들어서 보도 차도의 차단벽을 좀 높여서 어린이들이 차도로 아예 못 내려오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선진 모델이 안착시킬 수 있게끔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의 16,000군데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서 상당 부분 중이 이면도로에 이 초등학교 교문이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는 보도차도 구분이 있지만은 이렇게 이면도로는요 차폭도 좋기 때문에 보도차도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차단벽을 설치를 못하겠죠. 또 앞에 생계형 가게들도 많이 있고 또 주택가도 같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일반적으로 과속 방지턱도 그렇지만은 또 주정차를 불법으로 완전히 단속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현지 특성, 환경에 맞는 적절한 선진 시스템을 각각의 전국적인 맞춤 전문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진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형 기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 법이 특히 이제 고민을 많이 갖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법적 적용에 있어서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국민적 걱정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자, 아까 부상을 입었을 때 1년 이상의 징역, 1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도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30km 미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어겼을 경우가 바로 법규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국내에서 교통사고가 생겼을 때 항상 몰아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안전거리 미확보, 그죠? 전방주시 태만. 이 두 개의 꼭지에다 집어넣으면 누구든지 다 휩쓸릴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요, 30km 속도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신호등 위반 당연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스쿨버스가 정지되어 있을 때 이 아이가 내릴 때 추월을 하면 안 되죠. 이 부분이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분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적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우려사항이 크고 있죠. 정부 또 관련 부처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또 국민들이 그만큼 우려사항이 크다는 거, 과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과하다는 거고요. 우려사항이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처벌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기준을 강화를 통해서 아예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법적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적 개정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